안녕하세요. 북큐레이터 임프로입니다. 독서에 대한 위대한 고전,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은 모티머 애들러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모티머 애들러는 1902년 뉴욕에서 출생을 했고요. 이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의 법철학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미움받을 용기의 알프레드 애들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모티머 애들러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 출신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은 독서 분야에서 굉장히 위대한 고전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데요. How to read a book이라고 되어 있죠. 독서의 규칙이라던가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독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읽을 가치가 있는 양서나 명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을 읽기 위한 규칙들을 서술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서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어떤 디지털 형태의 독서로 독서의 흐름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지만 독서의 근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서의 규칙과 태도 등등을 이해하는 것은 독서를 제대로 잘 접근하는 중요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서를 하는데 무슨 규칙 따위가 필요하냐, 이런 규칙이 없어도 독서는 가능하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 등등을 이제 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독서에 대한 규칙과 태도 등등은 우리보다 앞서서 많은 책들을 읽고 연구를 하신 분의 선배 독서인의 이 독서에 대한 어떤 조언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학자 중에 이에치카라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이 분이 역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저자와 독자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책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독서가라고 한다면 정보와 지식을 주로 활자에 의해서 얻는 습관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 애들러는 이 독서가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독서를 제시했어요. 독서에 바치는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와 이해를 깊이하기 위한 독서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는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한 사실을 알게만 하면 되는 부분에 대한 독서를 의미하고요. 이제 이해를 깊이하기 위한 독서는 저자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의도나 이유를 이해해야지 비로소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이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독서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얻는 수준에서의 독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이해를 깊이하기 위한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독서의 수준을 총 4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초급 독서라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읽기, 쓰기를 배우는 제1 수준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본 독서, 기초 독서, 초보 독서를 의미하겠죠. 읽기나 쓰기를 전혀 못하는 어린이, 아동 이런 친구들이 초보적인 읽기, 쓰기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를 의미하고요. 처음으로 책을 대하는 어린이가 우선 최초로 해야 될 일은 하나하나의 말을 식별하는 것이겠죠. 이 수준의 문제는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2 수준은 점검 독서입니다. 이 점검 독서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큰 특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독자는 일정한 시간 안에 할당된 분량을 읽도록 요구받는 거죠. 흔히 얘기하면 우리들이 어떤 쉬운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내용을 읽어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검 독서 수준에서의 독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책의 표지라든가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점검하고 그 한도 내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을 점검 독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 될 수 있는 대로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점검 독서라고 하는 이 수준의 문제는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떠한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떠한 종류의 책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차도 이 점검 독서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석 독서입니다. 이 분석 독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책을 철저하게 읽는 것을 의미하죠. 독자로서 가능한 한도의 극히 고도한 수준의 독서법이자 적극적인 독서 과정을 의미합니다. 분석 독서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읽고자 하는 책을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읽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용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책은 맛보기 정도의 접근을 해야 되는 책이 있고, 어떤 것들은 꼭꼭 씹어서 소화해야 하는 수준의 책도 있을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분석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책을 잘 씹어서 소화하는 것이다. 결국 베이컨이 한 말은 애들러가 제시한 3단계 수준의 분석 독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 단계로는 신토피컬 독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수준인데요. 이 신토피컬 독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복잡하고 조직적인 독서법인데, 이 신토피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접근하는 독서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이 올 겁니다. 영어로 신토피컬이라고 할 때 앞에 붙는 접두사 C는 함께 동시에 비슷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토피컬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에 관한, 주제에 관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토피컬이라고 한다면 주제가 연관된다든가 아니면 내용이 연관된다든가 이런 형태로 비교 독서법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신토피컬로 읽는다는 것은 한 권뿐만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서로 관련지어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 주제에 대하여 2종 이상의 책을 읽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책에서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도 어떠한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신토피컬 독서 자체가 굉장히 어떤 수준 높은 독서이고, 쉽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분석 독서까지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라면, 신토피컬은 말 그대로 어떤 제목이 됐든 주제가 됐든 내용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제시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의 수준에 따른 단계별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애들러가 쓴 독서의 기술 책 안에는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살펴본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저자의 의견과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접하시기 위해서는 이 해당되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결국 읽을 가치가 있는 양서를 지적이고 적극적으로 읽기 위한 규칙을 서술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채널에서 추구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 큐레이션의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큐레이션 개념 자체가 필터링의 과정을 거쳐서 정제하고 선별해서 제시해 주듯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 누군가에게 추천할 만한 책들을 앞서 읽은 사람들이 한번 정제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아들러가 쓴 독서의 기술 내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이 꼭 비단 성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자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나온 지도 상당히 오래가 됐지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교양으로서의 독서, 평생 독자로서의 독서인을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원본을 한 번쯤 읽어보시고 독서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며 독서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